오전 9시 4학년 3반 교실. 한글 받아쓰기 시간이었다. 25명의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연필을 움직이는 동안 맨 뒷자리 구석에 앉은 한 아이만이 멈춰 있었다. 이름은 강민준. 10살. 키는 또래보다 작고 늘 무표정한 얼굴을 한 아이였다. 자, 다음 문장. 우리 가족은 주말에 공원에 갔습니다. 써보세요. 담임 박수정 교사의 또렷한 목소리가 교실을 채웠다. 아이들의 연필 소리가 사각사각 들렸다. 하지만 민준이의 공책은 여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다. 연필을 쥔 손은 미동도 없었다. 그저 칠판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니, 바라보는 것조차 아니었다. 그의 눈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박 교사는 교실을 천천히 돌며 아이들의 공책을 살폈다. 민준이의 자리에 다가갔을 때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빈 공책,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하얀 종이.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에도 그랬다. 민준아, 왜 안 쓰니? 박 교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더 숙였다. 대답이 없었다. 주변 아이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누군가 낄낄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또 안 썼네. 바보 아냐? 작은 속삭임들이 교실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민준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박 교사는 한숨을 삼키며 다음 자리로 이동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25명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그녀에게 한 아이만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아이들이 우르르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민준이는 혼자 자리에 남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친구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준이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듯 귀를 막았다. 복도 끝, 교무실. 박수정 교사는 책상 앞에 앉아 민준이의 학생부를 펼쳤다. 한 학기가 지나도록 학습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았다. 받아쓰기는 물론이고 교과서 읽기조차 불가능했다. 부모 상담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아버지는 공사장 일로 바쁘고 어머니는 식당 일로 밤늦게까지 일했다. 특수반으로 보내는 게 맞겠어요. 옆 책상의 동료 교사가 말했다. 박 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아이를 도울 방법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 학습, 장애, 그렇게 분류되는 것이 이 아이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그날 오후 민준이의 부모가 학교를 찾았다. 아버지는 일하다 온 듯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어머니는 식당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 황급히 달려온 모습이었다. 상담실 문이 닫혔다. 저희 아이가 특수반에 가야 한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교사는 준비한 서류를 펼쳐 보였다. 학습 부진 기록, 받아쓰기 점수, 읽기 평가 결과 모두 최하위였다. 이 아이에겐 특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반 학급에서는 따라가기 힘들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글자를 읽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간절한 목소리였다. 박 교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시간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였다. 상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보조교사 윤지혜가 서 있었다. 32살.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공사를 하며 도조교사 일을 시작한 지 2년째 되는 해였다. 그녀는 박 교사를 보며 말했다. 제가 도와볼게요. 박 교사가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의 부모도 지혜를 바라보았다. 민준이를 제가 맡아보고 싶어요. 점심시간이랑 방과 후에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요? 그 제안은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박 교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혜 선생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두 달로 될 일도 아니고. 알아요. 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손을 잡았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도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며칠 전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준이가 혼자 도서관 구석에 앉아 그림책을 펼쳐놓고 그림만 바라보던 모습. 글자는 읽지 못하지만 그림 속 이야기를 상상하며 미소 짓던 그 얼굴. 그 순간 지혜는 알았다. 이 아이는 배우고 싶어 한다고.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고. 다음 날 점심시간. 급식을 마친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갈 때 민준이는 빈 교실에 남았다. 지혜가 들어왔다. 손에는 알파벳 카드와 그림책, 그리고 작은 초콜릿 한 개가 들려 있었다. 민준아, 우리 오늘부터 같이 공부해 볼까? 민준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혜는 그의 옆에 앉았다. 책을 펼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작은 목소리였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 바보 맞나요? 지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 바보. 그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민준이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혜는 알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야, 민준아. 너는 바보가 아니야. 절대로. 지혜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단지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배울 거야. 천천히, 하나씩.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지혜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에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긴 여정의 첫걸음. 교실은 고요했다. 오후 1시 점심을 먹은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이나 복도에서 떠들며 놀고 있었다. 하지만 4학년 3반 교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윤지혜와 강민준. 지혜는 민준이 앞에 알파벳 카드 5장을 펼쳐놓았다. 고, 노, 덜, 리, 무. 가장 기본적인 자음들이었다. 민준이는 그 카드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외계 문자를 대하는 것처럼. 민준아, 이거 봐. 이건 기억이야. 고. 따라 해볼까? 기억.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민준이는 입을 열지 않았다.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다. 지혜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카드를 하나 들어 올려 민준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고. 기억. 가위할 때 가의 첫 소리야. 민준이의 눈이 카드에 고정됐다. 고. 그 모양이 낯설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한 가위는 알았다. 가위. 종이를 자르는 도구. 그 단어는 알았다. 기. 역.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잘했어, 민준아. 기억, 맞아. 지혜는 민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준이는 놀란 듯 지혜를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한 단어를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카드. 노을 보여줬을 때 민준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고과 노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같은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들.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 소리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괜찮아, 민준아. 천천히 하면 돼. 지혜는 노트를 꺼내 큰 글씨로 고을 썼다. 그리고 민준이의 손을 잡고 함께 공중에 고을 그렸다. 손을 움직이며 소리내어 말했다. 기억. 고. 민준이도 따라 그렸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공중에 고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지혜는 박수를 쳤다. 민준이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글자를 그렸다. 처음으로. 그렇게 1시간이 흘렀다. 종이 울렸다. 5교시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민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혜는 그의 등을 보며 말했다. 내일도 같이 공부하자. 점심시간에. 민준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교실을 나갔다. 다음 날, 지혜는 민준이를 기다렸다. 하지만 민준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 민준이를 발견한 지혜는 그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오늘 공부 안 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밥그릇만 바라보았다. 지혜는 그의 옆에 앉았다. 무슨 일 있어?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가 작게 말했다. 친구들이 저보고 바보래요. 점심시간에 공부한대요. 지혜의 표정이 굳었다. 아이들의 놀림. 그것이 민준이를 다시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지혜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아,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배우고 싶은지야. 너는 배우고 싶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배우고 싶었다. 친구들처럼 책을 읽고 싶었다. 자기 이름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무서웠다. 또 실패할까봐, 또 바보 소리를 들을까봐. 지혜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 천천히 하면 돼. 아무도 우릴 못 말려. 그날 오후, 지혜는 민준이를 데리고 도서관으로 갔다. 조용한 공간, 아무도 없는 구석 자리. 거기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이번엔 알파벳 카드가 아니라 그림책이었다. 지혜는 그림책을 펼쳤다. 큰 그림과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었다. 첫 페이지에는 사과 그림과 함께 사과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민준아, 이거 뭐야? 사과요. 맞아. 사과. 이 글자가 사과야. 샤, 아, 고, 오, 아. 이렇게 5개의 소리가 모여서 사과가 되는 거야. 민준이는 글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사과. 그 단어는 알았다. 빨갛고 달콤한 과일. 하지만 그 단어가 글자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몰랐다. 지혜는 노트에 사과를 썼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연필을 쥐어줬다. 한번 따라 써볼래?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연필을 움직였다. 서툰 선들이 종이 위에 그려졌다. 샤도 아니고 아도 아닌 어정쩡한 모양들. 하지만 지혜는 웃으며 말했다. 잘했어. 이게 첫 번째야. 민준이는 자신이 쓴 글자를 바라보았다. 엉망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칭찬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칭찬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점심시간, 지혜와 민준이는 도서관에 모였다. 처음엔 5개의 자음만 배웠다. 그 다음 주엔 모음을 배웠다. 아, 어, 오, 우, 으, 이. 하나하나 천천히. 민준이는 더 이상 친구들의 놀림에 신경 쓰지 않았다. 도서관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졌다. 새로운 글자를 배우는 것이 즐거웠다. 어느 날, 지혜는 민준이에게 물었다. 민준아, 내 이름을 써볼래? 민준이의 손이 멈췄다. 자기 이름, 강민준. 3글자. 하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 지혜는 노트에 강민준을 썼다. 또박또박. 큰 글씨로. 민준이는 그 글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게 내 이름이야. 강민준. 멋진 이름이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이름을 썼다. 고, 아, 응. 하나씩 천천히. 민준이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세 번째, 민준이는 혼자 힘으로
자기 이름을 완성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분명 강민준이었다. 해냈어. 민준아, 내가 해냈어. 지혜는 민준이를 꼭 안았다.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썼다. 10살이 되어서야. 그날 밤 민준이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강민준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어. 민준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2학기가 시작됐다. 민준이는 여전히 지혜와 매일 점심시간을 함께했다. 이제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엄마, 아빠, 학교, 친구.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민준이에게는 거대한 성취였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냉담했다. 박수정 담임교사는 민준이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받아쓰기 시험에서 여전히 낙제점을 받았고 교과서 읽기는 더뎠다. 다른 아이들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다. 지혜 선생님, 민준이를 특수반으로 보내는 게 맞아요. 이렇게 시간을 끌어봤자 소용없어요. 교무실에서 박 교사가 말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민준이는 분명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이요? 받아쓰기 10점 맞는 게 발전인가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문장 쓰기까지 하는데 박 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박 교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민준이의 학습 속도는 여전히 느렸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져 있었다. 그날 오후 학부모 상담 주간이 시작됐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학교를 찾았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함께였다. 둘 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선생님, 저희 민준이 정말 특수반에 가야 하나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교사는 민준이의 성적표를 펼쳐 보였다. 국어, 수학, 모두 최하위권이었다. 부모님, 이게 현실이에요. 민준이는 일반 학급에서 따라가기 힘들어요. 전문적인 특수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그때 지혜가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민준이는 분명 발전하고 있어요. 지난 학기에는 자기 이름도 못 썼는데 이제는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어요. 박 교사가 지혜를 바라보았다. 표정은 회의적이었다. 지혜 선생님, 그건 너무 느린 거예요. 4학년이면 이미 독후감을 쓸 수 있어야 하는 나이예요. 하지만 민준이는 시작이 늦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면. 기회요?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도를 못 나가는데요.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민준이의 부모는 두 교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하지만 분위기는 명확했다. 학교는 민준이를 특수반으로 보내고 싶어 했다. 지혜만이 그 결정을 맡고 있었다. 복도에서 박 교사가 지혜를 불렀다. 지혜 선생님, 선생님이 민준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 교사의 말이 일리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민준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았다. 그 아이의 눈빛을 알았다. 다음 날 민준이는 교실에서 또 놀림을 당했다. 국어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민준이는 100점 만점에 15점을 받았다. 아이들이 키득거렸다. 야, 강민준 15점이래. 바보 아냐? 4학년인데 15점?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가 교실로 들어왔을 때 민준이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도서관. 지혜와 민준이는 마주 앉았다.
하지만 민준이는 책을 펼치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가 말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바보인가 봐요.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올라요. 지혜의 가슴이 아팠다. 민준이는 매일 최선을 다했다. 점심시간마다 방과 후에도 공부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좋지 않았다. 민준아, 점수가 전부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해. 너는 지난 학기에 자기 이름도 못 썼잖아. 그런데 이제는 단어를 읽을 수 있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 저보다 잘해요. 저만 못해요. 지혜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어제의 내가 오늘의 너보다 못하면 되는 거야. 그게 성장이야. 하지만 민준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10살 아이에게 그런 철학은 어려웠다. 그저 친구들처럼 되고 싶었다. 평범해지고 싶었다. 그날 밤, 지혜는 집에 돌아와 고민에 빠졌다. 민준이를 계속 가르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박 교사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현실을 봐야 해요. 지혜는 교육학 책을 펼쳤다. 학습 부진, 읽기장애, 특수교육, 여러 이론들을 읽었다. 하지만 책 속의 이론들은 민준이를 설명하지 못했다. 민준이는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지혜는 결심했다. 방법을 바꾸기로. 이제까지는 일반적인 교육 방식을 따랐다. 알파벳 카드, 받아쓰기, 읽기 연습.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다른 방식이 필요했다. 지혜는 서점에 가서 그림책 10권을 샀다. 글자가 적고 그림이 많은 책들이었다. 그리고 색연필과 스케치북도 샀다. 민준아, 오늘은 다르게 공부해보자. 도서관에서 지혜는 그림책을 펼쳤다. 하지만 읽지 않았다. 그저 그림을 보며 물었다. 이 그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민준이는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한 소년이 강아지와 함께 공원에 있는 그림이었다. 소년이 강아지랑 놀고 있어요. 맞아. 그럼 이 소년은 지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 장면을 그려볼래? 내가 상상한 이야기를. 민준이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서툰 손놀림으로 소년과 강아지를 그렸다. 그림은 어설펐지만 민준이는 집중했다. 웃으며 그렸다. 잘 그렸어. 그럼 이제 이 그림에 대해 한 문장만 써볼까? 소년이 강아지와 놀아요. 이렇게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글자를 썼다. 틀린 글자도 있었고 띄어쓰기도 엉망이었다. 하지만 문장을 완성했다.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한 문장. 해냈어. 민준아, 이게 내가 쓴 첫 문장이야. 민준이는 자신이 쓴 문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부터 공부 방식이 바뀌었다. 받아쓰기 대신 그림, 교과서 대신 이야기. 민준이는 점점 글자와 친해졌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10월이 됐다. 가을바람이 교정의 나무숲을 흔들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매일 지혜와 함께 공부했다. 이제는 짧은 문장들을 읽을 수 있게 됐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친구가 웃습니다.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민준이에게는 엄청난 진보였다. 어느 날 국어 시간, 박수정 교사가 교과서를 펼치고 말했다. 오늘은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어볼 거예요. 준비됐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만 긴장한 표정으로 교과서를 움켜쥐었다. 박 교사는 앞자리부터 순서를 정했다. 민준이는 5번째였다. 첫 번째 아이가 유창하게 읽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네 번째 아이가 읽기를 마치자 교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어떤 아이들은 키득거렸다.
강민준이 읽을 수 있을까? 못 읽을 거 뻔하잖아. 민준이의 손이 떨렸다. 교과서의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다. 박 교사가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민준아, 내 차례야. 읽어볼래? 민준이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첫 문장을 바라보았다. 가을이 되자 나무짚이 물들었습니다. 지혜 선생님과 연습했던 것처럼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가, 을이, 되자, 나무, 잎이, 더듬거리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읽고 있었다. 민준이는 읽고 있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놀림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물, 들어, 씁니다. 문장을 끝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다. 박 교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아, 잘 읽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민준이에게는 엄청난 칭찬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칭찬했다. 민준이는 작게 웃었다. 쉬는 시간, 한 아이가 민준이에게 다가왔다. 같은 반 김서준이었다. 성격이 활발한 아이였다. 야, 민준아, 너 진짜 책 읽을 수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이가 자기 책상 서랍에서 만화책을 꺼냈다. 그럼 이거 읽어봐. 재밌어.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책을 받았다. 만화책, 그림과 대사가 함께 있는 책이었다. 민준이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말풍선 안의 글자들을 천천히 읽었다. 안녕. 나는 슈퍼맨이야. 서준이가 웃었다. 맞아. 내가 읽었어. 계속 읽어봐. 민준이는 다음 장을 넘겼다. 더듬거리면서도 계속 읽었다. 서준이는 옆에서 민준이를 지켜보며 웃었다. 놀리는 웃음이 아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점심시간. 도서관. 지혜는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준이가 교과서를 읽었다는 것. 친구가 만화책을 빌려줬다는 것. 지혜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다. 민준아, 정말 잘했어. 너 정말 대단해. 민준이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다. 11월 중간고사가 다가왔다. 민준이는 여전히 시험이 두려웠다. 긴 지문을 읽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고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시험 전날, 지혜는 민준이와 함께 문제를 풀어봤다. 민준이는 한 문제를 푸는데 10분이 걸렸다. 시험 시간은 40분. 내 문제를 풀어야 했다. 선생님, 저 시험 못 볼 것 같아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좌절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시험 당일,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았다. 문제를 읽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나하나. 첫 번째 문제를 다 읽는데 5분이 걸렸다. 하지만 이해했다.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았다. 답을 썼다. 두 번째 문제, 긴 지문이 나왔다. 민준이는 당황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천천히 읽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지만 그림을 보며 추측했다. 답을 썼다. 시간이 부족했다. 세 번째 문제까지만 풀 수 있었다. 네 번째 문제는 빈칸으로 남겨뒀다. 종이 울렸다. 민준이는 시험지를 제출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민준이는 100점 만점에 40점을 받았다. 여전히 낙제점이었다. 하지만 지난 시험보다 25점이 올랐다. 박 교사가 민준이를 불렀다. 민준아, 많이 올랐네. 잘했어. 짧은 칭찬이었지만 민준이는 그 말을 잊지 못했다. 선생님이 인정해줬다. 노력을 인정해줬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시험지를 보여줬다. 40점이라는 숫자. 어머니는 시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정말 장하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민준이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처음으로 쓰는 일기였다. 서툰 글씨로, 짧은 문장으로. 오늘 시험을 봤다. 40점을 맞았다. 기분이 좋다. 나는 할 수 있다. 다음 날, 민준이는 일기장을 지혜에게 보여줬다. 지혜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참았다. 민준이가 스스로 쓴 일기. 짧지만 명확한 문장. 그 속에 담긴 자신감. 민준아, 너 정말 대단해. 계속 이렇게 하면 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12월이 됐다. 학교에서 독후감 대회가 열렸다.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하는 대회였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책 한 권을 다 읽었다. 그림책이었지만 혼자 힘으로 읽었다. 독후감을 쓰는 날, 민준이는 1시간 동안 고민했다. 무엇을 쓸지, 어떻게 표현할지. 지혜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도와주지 않았다. 민준이가 스스로 해야 했다. 민준이는 연필을 들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나는 이 책이 좋았다. 주인공이 용감했다. 나도 용감해지고 싶다. 세 문장, 짧은 독후감이었다. 하지만 민준이가 혼자 힘으로 쓴 것이었다. 지혜는 그 독후감을 보며 울었다. 민준이는 웃었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그래, 민준아, 내가 해냈어. 작은 승리들이 쌓였다. 교과서 한 문단 읽기, 시험 점수 올리기, 일기 쓰기, 독후감 완성하기. 하나하나가 민준이에게는 거대한 성취였다. 그리고 그 성취들이 모여 민준이를 변화시켰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 학년이 시작됐다. 민준이는 이제 5학년이 됐다. 새로운 담임,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민준이와 함께였다. 보조교사로서 계속 학교에 남았다. 민준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간단한 책을 혼자 읽을 수 있었고, 짧은 문장은 틀림없이 쓸 수 있었다. 받아쓰기 점수도 50점대로 올랐다. 여전히 평균에는 못 미쳤지만 놀라운 발전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새 담임 선생님은 민준이의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5학년 수준의 학습을 요구했다. 긴 지문 읽기, 독후감 쓰기, 발표 수업. 민준이에게는 여전히 버거운 과제들이었다. 3월 첫 수업, 새 담임 정민호 교사가 교과서를 펼치며 말했다. 오늘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읽고 요약문을 써올 거예요. 내일 검사할게요. 민준이는 교과서를 펼쳤다. 3페이지, 빽빽한 글자들이 가득했다. 한 페이지를 읽는 데만 30분이 걸렸다. 3페이지를 읽고 요약까지 하려면 불가능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이는 책상 앞에 앉았다. 교과서와 공책을 펼쳤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옆에 와서 도와주려 했지만 어머니도 방법을 몰랐다. 다음 날, 민준이는 요약문을 제출하지 못했다. 정 교사가 물었다. 강민준, 왜 안 했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 교사는 한숨을 쉬었다. 점심시간에 남아서 해. 제출 안 하면 안 돼. 점심시간. 민준이는 교실에 혼자 남았다. 지혜가 찾아왔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교과서를 가리켰다. 요약문을 써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혜는 민준이 옆에 앉아 함께 교과서를 읽었다. 한 문장씩. 천천히.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줬다. 민준아, 요약은 이렇게 하는 거야.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짧게 쓰는 거야. 민준이는 이해했다. 지혜의 도움으로 요약문을 완성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었다. 그날 저녁 학부모 상담이 있었다. 민준이의 부모가 학교를 찾았다. 정민호 교사가 민준이의 학습 상황을 설명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준이는 5학년 수준을 따라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특수반이나 학습,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준이의 아버지가 당황했다. 하지만 작년에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는데요. 윤지혜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정 교사가 고개를 저었다.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결국 혼자 할 수 있어야죠. 지금처럼 계속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끼어들었다. 선생님, 민준이는 충분히 발전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지혜 선생님,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민준이는 이미 2년이나 뒤처져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정 교사의 말은 냉정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또래보다 학습 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었다. 민준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그럼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수반에 가야만 하나요? 정 교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혜도 말문이 막혔다.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혜는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준이를 계속 도와주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민준이는 분명 발전했다. 하지만 충분했을까? 결국 혼자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지금의 도움이 진짜 도움이 되는 걸까? 다음 날 학교에서 큰일이 벌어졌다. 민준이가 수업 중에 발표를 하다가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교과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몇몇 아이들이 웃었다. 야, 강민준 또 못 읽네. 5학년인데 저 정도밖에 못해? 민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정 교사가 민준이를 불렀다. 민준아, 자리에 앉아.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민준이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지혜가 민준이를 찾았다. 화장실 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는 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나야. 나와줄래? 한참 후 민준이가 문을 열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지혜는 민준이를 안아줬다. 괜찮아, 민준아, 괜찮아.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저는 안 괜찮아요. 저는 계속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이의 좌절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사실 지혜 자신도 지쳐가고 있었다. 2년 동안 민준이를 도왔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혜는 교장실에 불려갔다. 교장이 지혜에게 말했다. 윤 선생님, 민준이 거는 특수교육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잘 도와주셨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교장의 말이 맞았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교장은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요? 민준이는 이미 5학년이에요. 중학교 가기 전에 기본은 갖춰야죠.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다. 그날 밤 민준이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특수반 가는 거 맞아? 어머니는 민준이를 안아줬다. 아니야, 민준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 하지만 나는 못하잖아. 친구들보다 못하잖아. 민준아, 너는 너만의 속도로 가는 거야. 남들과 비교하지 마. 하지만 민준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세상은 비교하고 평가했다. 점수로, 등수로. 민준이는 항상 꼴찌였다. 다음 날, 민준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정말로 아픈 건 마음이었다.
민준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 지 3일째 되던 날, 지혜는 민준이의 집을 찾아갔다. 낡은 연립주택 3층. 초인종을 누르자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선생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이 있나요? 어머니는 방을 가리켰다. 지혜는 방문을 열었다. 민준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지혜는 침대 옆에 앉았다. 민준아, 나야. 대답이 없었다. 지혜는 계속 말했다. 학교에서 다들 내가 보고 싶대. 서준이도, 민지도. 선생님도 너 때문에 걱정돼서 일이 손에 안 잡혀. 이불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저는 학교 안 갈래요. 못하는 게 창피해요. 지혜는 이불을 살짝 젖혔다. 민준이의 얼굴이 보였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준아, 창피한 게 뭐가 있어? 못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노력하지 않는 게 창피한 거야. 하지만 저는 노력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요. 지혜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너 2년 전 기억나? 너 자기 이름도 못 썼잖아. 그런데 지금은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독후감도 쓰잖아. 그게 노력의 결과야.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친구들은 다 저보다 잘해요. 저만 못해요. 지혜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다. 민준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어제의 너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성장이야.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선생님,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보장할게. 다음 날, 민준이는 학교에 나왔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반겼다. 민준아, 왔구나. 서준이가 달려와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이는 작게 웃었다.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점심시간, 도서관. 지혜는 민준이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민준아, 우리 목표를 바꿔보자. 친구들 따라잡으려고 하지 말고 너만의 목표를 세우는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제 목표요? 그래.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책 한 권 완독하기. 다음 달에는 일기 매일 쓰기. 이런 식으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늘려가는 거야. 민준이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편지를 쓰고 싶어요. 편지? 네. 엄마한테 고마워요. 편지 쓰고 싶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준이는 이미 충분히 성숙해 있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편지 쓰기 연습하자. 그날부터 민준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문장씩.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힘내세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민준이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2주 후, 민준이는 편지를 완성했다. A사 용지 한 장. 10문장. 어머니에게 전하는 감사의 편지였다. 엄마, 나는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엄마, 걱정 안 시킬게요.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게요. 사랑해요, 엄마. 고맙습니다. 민준이가.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민준이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편지를 건넸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고 민준이를 꼭 안아줬다.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와 민준이는 함께 울었다. 아버지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 작은 편지 한 장이 가족의 마음을 이어줬다. 다음 날
학교에서 변화가 생겼다. 정민호 담임교사가 지혜를 찾아왔다. 윤 선생님, 제가 민준이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제 학부모 상담에서 민준이 어머니가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민준이가 쓴 편지였는데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 교사가 계속 말했다. 제가 너무 결과만 보고 민준이를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민준이의 속도에 맞춰 도와주고 싶어요. 지혜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중요한 변화였다. 선생님의 태도가 바뀌면 학급 분위기도 바뀐다. 실제로 그 다음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 교사는 민준이에게 과제를 낼 때 난이도를 조절해 줬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말했다. 친구들, 우리는 모두 다른 속도로 자라요. 어떤 친구는 빨리 크고 어떤 친구는 천천히 커요. 하지만 결국 다 자라나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자라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이가 민준이에게 다가왔다. 민준아, 나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해. 너랑 같이 공부하면 안 돼? 민준이는 놀랐다. 서준이가 자신과 함께 공부하자고 했다. 처음으로 동등한 친구로 대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 좋아. 그날부터 민준이와 서준이는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서준이에게 읽기를 배웠고, 서준이는 민준이에게 그림 그리기를 배웠다. 서로 도우며 성장했다. 5월이 됐다.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가 열렸다. 주제는 나의 꿈이었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글짓기 대회 당일, 민준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연필을 쥐었다. 지혜가 옆에서 속삭였다. 민준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쓰면 돼.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나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윤지혜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민준이는 글을 다 쓰고 제출했다. 문법도 틀렸고 띄어쓰기도 엉망이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다. 민준이는 장려상을 받았다. 1등은 아니었지만 상을 받았다.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민준이는 상장을 받았다. 교장 선생님이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민준아, 내 글이 가장 감동적이었어.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 민준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객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박수를 쳤다. 지혜도 울면서 박수를 쳤다.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민준이는 방학 동안에도 매일 도서관에 나왔다. 지혜도 매일 나왔다. 둘은 여름 내내 함께 공부했다. 이번 목표는 명확했다. 방학 동안 책 10권 읽기. 민준이는 하루에 한 권씩 읽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그림책이었다. 하지만 점점 그리 많은 책으로 옮겨갔다. 7월 중순, 민준이는 처음으로 동화책 한 권을 완독했다. 플란다스의 개였다. 지혜가 추천한 책이었다. 민준이는 책을 읽으며 여러 번 울었다. 주인공 네로와 자신이 겹쳐 보였다. 선생님, 네로는 왜 죽었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지혜는 잠시 생각했다. 네로는 힘들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 하지만 민준이는 네로와 달라. 민준이 옆에는 선생님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친구들이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책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혼자 읽었다.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8월이 됐다. 민준이는 이제 챕터북을 읽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어려운 단어는 여전히 많았지만
사전을 찾아가며 읽었다. 지혜는 민준이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워했다. 민준아, 너 진짜 많이 늘었다. 이제 웬만한 책은 다 읽을 수 있겠는걸? 민준이는 수줍게 웃었다. 아직 어려운 책은 못 읽어요. 하지만 재밌는 책은 읽을 수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 책은 즐기는 거니까. 방학이 끝나갈 무렵 민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 서준이, 민지, 그리고 다른 친구 2명. 5명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하기로 했다. 첫 모임. 민준이는 떨렸다. 친구들 앞에서 책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이었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나는 이 책에서 주인공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좋았어.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 민지가 덧붙였다. 나는 주인공이 친구를 도와주는 장면이 감동적이었어. 아이들은 1시간 동안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이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 친구들과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2학기가 시작됐다. 민준이는 이제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도 했다. 물론 여전히 더듬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9월 중간고사. 민준이는 이번에는 혼자 힘으로 시험을 준비했다. 지혜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했다. 교과서를 읽고 요점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었다. 시험 당일 민준이는 침착하게 문제를 풀었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 모든 문제를 다 읽고 답을 썼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민준이는 100점 만점에 65점을 받았다. 평균 점수였다. 처음으로 평균에 도달했다. 정 교사가 민준이를 불렀다. 민준아, 정말 잘했어. 평균 맞았잖아. 대단해.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평균. 그토록 원하던 평균. 드디어 도달했다. 지혜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다. 민준아, 내가 해냈어. 선생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민준이는 지혜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아. 이건 내가 해낸 거야. 내가 도와준 건 시작뿐이었어. 여기까지 온 건 내 노력이야. 그날 저녁, 민준이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시험지를 보여줬다. 65점. 평균이라는 글자가 적힌 시험지. 아버지는 민준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는 민준이를 안으며 울었다. 민준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온 가족이 웃고 울었다. 그 작은 성취가 가족에게는 거대한 기쁨이었다. 10월 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렸다. 각 반에서 공연을 준비했다. 민준이네 반은 연극을 하기로 했다. 주제는 우정. 연습 시간에 배역을 정했다. 민준이는 주인공의 친구 역할을 맡았다. 대사가 많지 않았지만 중요한 역할이었다. 민준이는 대본을 받아 집에서 연습했다. 거울 앞에서 대사를 외우고 표정을 연습했다.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줬다. 민준아, 더 크게 말해. 관객들이 들을 수 있게. 민준이는 목소리를 높였다. 난 내 친구야.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어머니가 박수를 쳤다. 잘했어. 그렇게만 하면 돼. 학예회 당일. 민준이는 무대 뒤에서 긴장했다. 손이 떨렸다. 서준이가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아, 걱정 마. 우리 잘할 수 있어. 드디어 막이 올랐다. 민준이는 무대에 올랐다. 관객석에는 부모님과 지혜가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심호흡을 했다. 대사를 시작했다. 난 내 친구야.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민준이는 자신감을 얻었다. 다음 대사도, 그 다음 대사도 잘 해냈다. 연극이 끝났다. 커튼콜. 아이들이 손을 잡고 인사했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민준이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공연이 끝나고 민준이는 부모님과 지혜에게 달려갔다. 어머니가 민준이를 안아줬다. 민준아, 정말 멋졌어. 아버지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배우 다 됐네. 지혜는 민준이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책이었다. 어린 왕자. 민준아, 이 책 읽어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민준이는 책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읽을 수 있었다. 이제는 혼자서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어린 왕자를 읽기 시작했다. 어려운 단어도 있었지만 사전을 찾아가며 읽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민준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3년 전, 자기 이름도 쓰지 못했던 아이. 지금은 책을 읽고 연극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아이. 민준이는 성장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겨울이 왔다. 민준이는 이제 6학년이 됐다. 중학교 진학을 1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중학교 입학 시험. 12월, 학교에서 중학교 배치고사 안내가 나왔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을 시험 봐야 했다. 민준이는 불안했다. 선생님, 저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지혜에게 물었다. 지혜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 민준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면 돼. 하지만 민준이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중학교는 다르다고 들었다. 더 어렵고, 더 경쟁적이고, 더 빠르다고. 그날 밤, 민준이는 부모님께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중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너 잘하고 있잖아. 하지만 시험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저는. 어머니가 민준이를 안아줬다. 민준아, 학원이 전부가 아니야.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그게 최선이야. 하지만 민준이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친구들이 학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준이는 소외감을 느꼈다. 1월, 겨울방학. 민준이는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지혜도 함께했다. 하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와 달랐다. 더 복잡하고 더 추상적이었다. 민준아, 이 문제 다시 풀어봐. 지혜가 말했다. 민준이는 문제를 보았다. 수학 문제였다. 문장제. 민준이는 문제를 읽었다. 하지만 무엇을 물어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지혜는 문제를 설명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몇 번을 설명해도 마찬가지였다. 민준아, 괜찮아. 천천히 하자. 하지만 민준이는 좌절했다.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부족했다. 중학교에 가면 더 힘들 것 같았다. 다음 날, 민준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어머니가 걱정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민준이가 또 학교를 안 가요. 어떻게 하죠? 지혜는 곧바로 민준이의 집으로 향했다. 민준이의 방문을 열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이불 속에 있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한참 후, 민준이가 말했다. 선생님,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는 바보예요. 지혜의 가슴이 아팠다. 민준이는 여전히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다. 민준아,
너 바보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저는 못하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저만 못해요. 지혜는 민준이를 안아줬다. 민준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해냈어. 3년 전 너를 생각해봐. 그때 너는 자기 이름도 못 썼잖아. 그런데 지금은 책도 읽고 연극도 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중학교 가면 또 못할 것 같아요. 민준아, 중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도와줄게.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저는 언제까지 선생님한테 의지할 건가요? 저는 혼자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이의 말이 맞았다. 언젠가는 혼자 서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지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민준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여전히 답을 모르겠다. 다음 날, 지혜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만났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전문가는 민준이의 상황을 듣고 말했다. 민준이는 학습 장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늦게 시작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접근이요? 네. 민준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해요. 지금 민준이는 자신을 여전히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소용없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문가의 말이 맞았다. 민준이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공부가 아니라 자신감이었다. 다음 날, 지혜는 민준이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도서관이 아니라 운동장으로 나갔다. 민준아, 오늘은 공부 안 할 거야.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그럼 뭐 해요? 놀 거야. 그냥 놀자. 지혜는 민준이와 함께 축구를 했다. 민준이는 축구를 잘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혜도 마찬가지였다. 둘은 서툰 실력으로 공을 찼다. 그리고 웃었다. 1시간 동안 놀고 나서 둘은 벤치에 앉았다. 지혜가 물었다. 민준아, 너 축구 잘해? 아니요. 못해요. 그럼 축구 못한다고 해서 너 바보야?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맞아. 축구 못하는 건 바보가 아니야. 단지 축구를 안 배웠거나 관심이 없거나 재능이 없는 거지. 그게 바보는 아니잖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부도 마찬가지야. 민준아. 공부 못한다고 바보가 아니야. 단지 늦게 시작했거나 방법을 몰랐거나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게 바보는 아니야. 민준이는 지혜를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저는 정말 바보가 아닌가요? 절대 아니야. 민준아, 너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3년 만에 이만큼 성장한 아이가 어디 있어? 너는 대단해. 민준이는 처음으로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바보가 아니라 늦게 시작한 아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2월이 왔다. 중학교 배치고사가 한 달 남았다. 민준이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늦게 시작한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지혜는 민준이에게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했다. 민준아, 이제는 내가 다른 친구들을 가르쳐봐.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요? 친구들을 가르쳐요? 그래. 서준이가 읽기를 어려워하잖아. 내가 도와주면 어떨까? 민준이는 망설였다. 자신도 부족한데 다른 친구를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지혜는 확신에 차 있었다. 민준아,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공부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너 자신도 더 잘 이해하게 돼. 다음 날, 민준이는 서준이와 함께 도서관에 앉았다. 서준이는
동화책을 펼쳤다. 민준아, 이 부분 무슨 뜻이야? 이해가 안 돼. 민준이는 문장을 읽었다. 그리고 설명했다. 이건 말이야. 주인공이 슬픈 거야. 친구가 떠났거든. 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 민준이는 뿌듯했다.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날부터 민준이는 일주일에 3번 서준이를 도와줬다.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도 함께 연습했다. 서준이는 민준이 덕분에 성적이 올랐고, 민준이는 가르치면서 자신의 실력도 늘었다. 3월 초, 배치고사 일주일 전, 민준이는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다. 결과는 70점, 평균보다 조금 높았다. 민준이는 만족했다. 선생님, 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맞죠? 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민준아. 대단한 거야. 배치고사 당일, 민준이는 긴장했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가 민준이를 안아줬다. 민준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게 최선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험장에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할 수 있다. 민준이는 자신에게 말했다. 국어 시험이 시작됐다. 민준이는 천천히 문제를 읽었다. 긴 지문이 나왔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한 문장씩 읽으며 내용을 파악했다. 문제를 풀었다.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 수학 시험, 문장제가 나왔다. 민준이는 문제를 여러 번 읽었다. 무엇을 물어보는지 이해했다. 답을 계산했다. 틀릴 수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시험이 끝났다. 민준이는 시험장을 나왔다. 지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어땠어? 선생님, 저 최선을 다했어요. 지혜는 민준이를 꼭 안아줬다. 그거면 됐어. 잘했어. 민준아. 2주 후, 결과가 나왔다. 민준이는 A중학교에 배정됐다. 집 근처의 평범한 중학교였다.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기적이었다. 엄마, 아빠, 저 중학교 붙었어요. 민준이는 집에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어머니가 민준이를 안아줬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정말 장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외식을 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피자 가게. 민준이는 행복했다. 가족이 함께 웃었다. 다음 날 민준이는 지혜를 찾아갔다. 손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선생님, 이거요. 지혜는 편지를 받아 읽었다. 윤지혜 선생님께. 선생님,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중학교에 가요. 조금 무섭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하나씩 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사랑합니다. 강민준 올림.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민준이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민준아, 선생님도 고마워. 내가 선생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아? 선생님도 민준이 덕분에 많이 배웠어.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요? 선생님한테 뭘 가르쳐 드렸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작은 성장의 소중함. 민준이가 선생님에게 가르쳐 준 거야. 민준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 3월 말, 졸업식. 민준이는 졸업장을 받았다. 무대에 서서 졸업장을 받는 순간, 민준이는 지난 3년을 떠올렸다. 자기 이름도 못 쓰던 아이, 지금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 객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박수를 쳤다. 지혜도 울면서 박수를 쳤다. 민준이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민준이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 서준이, 민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 모두가 웃고 있었다. 민준아, 중학교 가서도 연락하자. 그래, 꼭. 민준이는 약속했다. 친구들과의 우정을 이어가겠다고. 그날 밤, 민준이는 일기를 썼다. 오늘 졸업했다. 기분이 이상하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초등학교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글을 읽는 법, 친구를 사귀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배운 것이다. 중학교에 가도 열심히 할 것이다. 윤지의 선생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내 꿈이다. 민준이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4월 중학교 입학식. 민준이는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다. 어머니가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민준아, 웃어봐.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두려움보다 기대가 컸다. 교실에 들어가자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다. 민준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에 한 여학생이 앉았다. 안녕? 나는 김하늘이야. 민준이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강민준이야. 반가워.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다. 하늘이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다. 민준이는 하늘이와 이야기하며 긴장이 풀렸다. 첫 수업은 국어였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펼치며 말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이름과 꿈을 말해보세요. 아이들이 하나씩 일어나 자기소개를 했다. 민준이의 차례가 왔다. 민준이는 일어섰다. 심호흡을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제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선생님이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좋은 꿈이네요. 왜 그런 꿈을 갖게 됐나요?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예전에 글을 읽지 못했어요. 4학년 때까지 자기 이름도 못 썼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비웃는 아이는 없었다. 선생님이 박수를 쳤다. 대단한 용기네요. 민준이가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민준이는 자리에 앉았다. 하늘이가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아, 너 정말 멋있다. 민준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을 만든 이야기라는 걸 알았다. 5월, 중간고사가 다가왔다. 민준이는 매일 밤 공부했다. 어려운 과목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하늘이와 함께 공부하기도 했다. 민준아,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하늘이가 물었다. 민준이는 문제를 보고 설명했다. 이건 이렇게 풀면 돼. 먼저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파악하고. 민준이는 예전에 지혜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방법을 하늘이에게 가르쳤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제 알겠어. 고마워. 민준이는 뿌듯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다.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다. 민준이는 전체 평균을 맞았다. 1등은 아니었지만 평균이었다. 충분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성적표를 보여줬다. 어머니가 민준이를 안아줬다. 민준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준이는 그날 밤 윤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저 중간고사 평균 맞았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지혜에게서 답장이 왔다. 민준아, 정말 잘했어. 그건 내 노력의 결과야. 선생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계속 그렇게 해. 민준이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읽었다. 지혜 선생님은 여전히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다. 6월, 학교에서
독서 동아리를 모집했다. 민준이는 주저없이 신청했다. 첫 모임에서 책을 한 권 받았다. 해리포터였다. 두꺼운 책이었지만 민준이는 도전하고 싶었다. 한 달 동안 책을 읽었다. 어려운 단어도 많았고 긴 문장도 많았다. 하지만 민준이는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동아리 모임에서 소감을 발표했다. 저는 이 책에서 우정과 용기를 배웠어요. 해리가 친구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동아리 선생님이 박수를 쳤다. 민준이가 책을 정말 깊이 읽었네요. 잘했어요. 민준이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는 두꺼운 책도 읽을 수 있었다. 여름방학. 민준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였다. 민준이는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 갔다. 첫날 5살짜리 아이가 민준이 옆에 앉았다. 오빠, 이 책 읽어주세요. 민준이는 그림책을 받아들었다. 아기 돼지 3형제. 민준이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옛날에 아기 돼지 3형제가 살았어요. 아이는 민준이의 목소리를 듣며 그림을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이야기에 감정을 담아 읽었다. 아이는 집중했다. 책을 다 읽고 나자 아이가 민준이를 안아줬다. 오빠, 고마워요. 재밌었어요. 민준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2학기가 시작됐다. 민준이는 이제 완전히 적응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성적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준이가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9월,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가 열렸다. 주제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민준이는 주저없이 원고지를 펼쳤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윤지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4학년 때 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제가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저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것이 제 꿈입니다. 민준이는 원고지를 제출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민준이는 1등을 했다. 시상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의 글이 가장 진솔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세요. 민준이는 상장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혜에게 사진을 보냈다. 상장을 들고 웃는 사진. 지혜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민준아, 정말 대단해. 선생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민준이는 휴대폰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10월, 민준이는 학교 신문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 매달 한 번씩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글을 읽지 못했던 과거, 지혜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성장의 과정. 아이들은 민준이의 칼럼을 읽고 감동했다. 민준아, 내 이야기 정말 멋있어. 나도 힘들 때 내 글 읽으면 힘이 나. 민준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계속 썼다. 12월, 학년이 끝나갈 무렵, 민준이는 1년을 돌아보았다. 중학교 입학, 새로운 친구들, 봉사활동, 글짓기 대회 1등. 많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준이가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준이는 윤지혜를 만났다. 카페에서 둘은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생님, 제가 중학교 생활 잘하고 있죠? 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잘하는 정도가 아니야. 민준아, 내가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 알아? 민준이는 수줍게 웃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아. 이건 내 노력의 결과야. 선생님은 단지 시작을 도와줬을 뿐이야. 여기까지 온 건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민준이는 지혜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선생님도 고마워. 내가 선생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아? 선생님도 민준이 덕분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의미를 알게 됐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그날 밤 민준이는 일기를 썼다. 오늘 윤지혜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여전히 나를 응원해 주신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좋은 친구들이 있다. 4년 전 나는 글을 읽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다. 기적이다. 아니, 기적이 아니다. 노력의 결과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생님이 되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나는 할 수 있다. 민준이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처럼 민준이는 미소 지었다. 미래가 기대됐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민준이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하나씩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민준이도 누군가의 윤지의 선생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민준이의 꿈이었다.